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역사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의 역사, 팩트의 역사, 그 다음에 이미 해석된 역사.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없죠. 히스토리는 이미 누군가의 해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 삶의 역사, 역사적 살았던 그분,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스토리, 원래 역사라는 게 이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원래 진짜 어근이 추론해서 만든 거를, 사건을 역사가가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 거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가 있죠. 하이데거는 후설이 여기 관념론이에요. 왜냐하면 칸트 후설까지는 뭐였냐면 저희 머릿속에서 인식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하이데거가 존재론으로 바꿔놔요. 인식론을 존재론으로. 왜냐하면 이미 내가 뭔가를 인식한다고 할 때는 이미 거기 나의 존재가 들어가 있다고. 나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내 존재가 그렇게 본 거라고요. 내 삶에 이게 존재의 두께 있죠. 삶의 무게. 그걸 다 개입해서 뭐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한다고요. 그래서 해석학적 존재론으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역사적으로 존재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도 하나의 텍스트죠. 제가 옷 입은 거, 머리 묶은 거 모두. 근데 저는 콘텍스트 안에 있죠. 저는 한국인이고 저는 지금 강내면 외딴 건물에서 지금 이러고 있죠. 여하튼 콘텍스트.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존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한국이라는 이 역사, 동아시아라는 이 지정학적 이 자리, 그리고 선조를 통해서 또는 뭐 나의 DNA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입된, 길들여진, 체화된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역사적이래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 실존 자체가 역사적이고 그래서 역사학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 참 더덥죠. 시간의 아프리오리라는 말 아시죠? a priori, 아프리오리라고 제가 아프리오리 오리 있어요. 난제란 뜻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 시간의 난제가 뭐예요? 흘러가 버리잖아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죠. 시간 붙잡을 수 없잖아요. 제가 누가 길 가면 아줌마 그럼 절대 안 돌아보거든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할머니 그러겠죠. 근데 시간을 붙잡는 방법이 뭐가 있으세요? 시간을 붙잡을 수 있죠. 이야기를 만드시면 돼요. 이야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그 시간을 붙든 거죠. 어제 뭐 하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 안 나죠? 스토리화 되어서 메모리로 기억을 못한 거예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딴 얘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의 실존에서 이미 나는 존재한다 속에 내 존재의 이 두께에 이미 뭐가 있어요? 전이에, 한국인이라는 전이에 미리 갖고 있는, 이게 과학에서 이제 오개념, 성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갖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나는 역사라고요. 살아온 역사. 그래서 그 스토리 라인을 꾸민 게 역사고. 근데 그 역사는 이미 내가 해석하는 역사죠. 팩트는 없다는 거죠. 팩트는 없죠. 그래갖고 68혁명이 일어나요. 누구의 역사냐 이렇게 된 거죠. 누구의 역사냐. 지금 우리가 누구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억압받고 살고 있느냐. 학생이란 이름으로, 여자란 이름으로, 프롤레타리아란 이름으로, 귀족이 아니란 이름으로, 농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터져나와요. 68혁명.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 역사조차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원래 이런 거야.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누가 그렇게 규정 지었냐고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 쓴 거냐. 역사가 이미 해석이고 의미의 역사라면 쓰는 주체에 따라서 주체가 바뀌면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역사냐. 이걸 제일 문제 삼았던 게 후코죠. 후코. 개부학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누가 이게 정답이라고 규정했느냐. 그렇게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의미의 역사. 역사에서 사실의 역사가 아니고 이미 의미의 역사라고 했죠. 여기서 과학에 주는 시사점. 저희 뭐예요?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오게 된 계기. 관찰은 뭐라고요? 데이터가 아니죠. 팩트를 길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팩트는 이미 해석이다. 팩트는 이미 이론이 들어간 거라고요. 뭐 알아야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니까. 모르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처럼 눈 나쁜 사람 보고 안경 벗고 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안경이 뭔데요? 비유적으로. 요거잖아요, 요거. 전이해. 나의 역사. 과학으로 말하면. 이론. 선이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라는 렌즈. 이론이라는 틀. 이거 벗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역사는 이미 해석이다.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역사는 이미 해석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언어. 이게 니체가 지금 제가 하려는 모든 서양의 모든 현대 철학,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두 요즘 버전으로 하면 니체의 각주가 되겠죠. 니체가 모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언어는 사물을 죽인다. 이 말 되게 낯서시죠? 언어는 사물을 죽인다. 왜냐면 말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를 여자라고 하는 순간 저의 다른 속성은 다 죽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네이밍을 해보세요. 네이밍을. 그래서 언어는 사물을 죽인다. 말은 좋은 역할도 있고 나쁜 역할도 있고. 근데 말을 통해서는 이게 아까 락강의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 실제계가 있고 상징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 있는. 근데 이 상징계 안에서 나를 다 못 담아내요. 이거를 물 자체라 그랬거든요. 물 자체. 실제계라고 칸트 스님이 제일 먼저 분류를 했어요. 인간 의식의 세계하고 밖에 있는 이거 물 자체. 사물 그 자체. the thing이라고 그래요. 대문자. the thing. 대문자 붙이고 thing이라고 하거나 정관사 붙이고 the thing이라고 하거나 물 자체. 사물의 세계는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이거 대상으로 가도 돼요. 대상, 즉자, 대자 할 때 타인도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이 언어로는 그 사람을 다 못 담아낸다니까요. 언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언어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순간, 명명하는 순간 이 사물을 대체하는 거죠. replacement 하는 거잖아요. replacement. 그러니까 누구를 엄마라고 하는 순간 엄마라는 속성만 남고 엄마도 욕망이 있죠. 엄마도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욕망도 있는 거고 때로는 엄마도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엄마라고 했을 때 엄마의 다른 속성은 다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세련된 말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언어는 사물을 죽인 자리에 들어서는 거다. 그래서 물 자체를 죽이고 말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물 자체를 죽이고 모든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물 자체를 죽인 자리에 언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이름 막 붙여보세요. 선생, 여자 뭐 많잖아요. 이게 저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물 자체는 없고 인간이 해석한 언어만 있다고요. 언어는. 그래서 언어는 사물을 죽인 자리에 들어온 거라고요. 물 자체와 직접 못 만나고 언어를 매개로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 락강의 동그라미 생각해보세요. 여기 상징계 실제계 있는 거. 그래서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모두 우리가 지시하고 해석한 거다. 그리고 그 언어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 관점에서 모든 명사 있죠. 네이밍 하는 거. 인간이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석한 거다. 그리고 언어와 사물의 일치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사물을 만날 수밖에 없고 언어를 매개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언어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가 확정 안 된다고요. 자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폭력, 삭제, 흔적 이런 말 계속 나와요. 파편, 균열, 흔적 이런 말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존재를 죽인 자리에 존재를 다른 말로 아까 물 자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 말고 저희 이름만 남잖아요. 이름으로만 불리잖아요. 나. 다 못 담아내잖아요. 언어로. 뭐라고 불러주든 간에. 그래서 언어는 실제를 죽인, 존재를 죽인 그 폭력과 삭제와 흔적이 남아있다고. 트레이스가 남아있다고요. 그게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명증하게 뭐를 파악했어 하잖아요. 그 의식 배후에 못 잡은 거 많죠. 수르륵 빠져나가는 거. 언어의 그물망에 미쳐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나의 존재. 그래서 개념은 의식을 상징하고요. 은유는 무의식을 상징한다.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의식의 배후에는, 언어의 질서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구멍 뚫린 무의식. 무의식의 자리에 뭐가 있었죠? 라칸 그림에? 무의식의 자리에? 무의식하고 그 동그라미에 제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무의식의 자리. 얘가 무의식의 자리거든요. 여기 존재가 있죠. 항상 무엇으로도 불러줄 수 없는 이 존재, 언어화되는 순간 얘는 얘 대신에 부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다. 언어의 세계, 상징의 언어의 세계, 물 자체, 존재의 세계, 의식의 세계.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은 설명하기는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언어는 사물을 죽인 자리에 들어오는 거다. 요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학 철학도 그렇고 질적 연구도 그렇고 저희의 출발점은 뭐예요? 실증주의죠, 실증주의. 근데 그 실증주의가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와 논리 경험주의로 갈라져요. 요거는 선생님들 하도 저한테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 검증과 확증의 차이다. 이렇게 넘어가죠. 물론 그 사이도. 근데 이 논리 실증주의의 아버지, 논리 실증주의의 교주가 비트겐슈타인이에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실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끌어간 거죠. 그래서 오해.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방법서 뭐 이런 게서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거를 이 실증주의자들이 자연과학 하신 사람들이에요. 물론 철학자들도 있었지만 자연과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논리학 하신 분들 있죠. 러셀이나 뭐 그런 분들. 버틀랜드 러셀 있죠. 논리학의 대가. 그분들하고 수학자들하고 이 철학자들하고 자연과학자들하고 대동단결해서 비엔나 학파 그 오스트리아 윈 있죠. 비엔나 학파라고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학파가 논리실증주의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거든요.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교본으로 삼은 게 비트겐슈타인이 쓴 책이에요. 뭐더라? 논리와 방법인가? 예. 여하튼 이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연과학으로, 언어로, 명제로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입 닫으라고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라서,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실존주의 가려면 이분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비트겐슈타인이 두 개로 나눴어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자연과학의 명제예요. 명제 아시죠? 뭐는 뭐다 이거. 그 주술 관계로. 흐리니까 구름이 얼마 정도 끼었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이런 거 다 명제예요. 그래서 사실 사태는 이벤트예요. 연결한 거. 사실은 사태로 나타나고 명제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계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은 언어로 표현한 거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언어망이 있었다 그랬죠. 한국어라는 언어의 관계망들이 있잖아요. 사물들의 관계망. 부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우스 말고 홈이 되려면 남자 여자의 부부관계가 있어야 되고 애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럼 여러 가지 뭐가 들어오죠. 이미 관계망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사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우리 주변의 사물은 언어로 의미화되어 있죠. 링귀스틱 턴 이후에 언어 구조가 이 랑그가 이 세련된 말로 이거 뭐라 그랬죠? 랭귀지 불어 소시르가 이게 랑그 그랬죠. 룰이라고 저희 자연과학에서는 선생님들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룰이에요. 근데 야구 경기의 랑그 생각해 보세요. 야구의 랑그, 배구의 랑그 룰 보이지 않는 구조 스트럭처가 있죠. 삶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관계망을 언어로 표현한 거죠. 자연과학은 그래서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말한다라는 거는 리얼리티, 물 자체를 우리 밖에 언어 말고 의식 바깥에 있는 모든 거 의식 바깥의 모든 거 그 왜 저기 의식과 의식 바깥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칸트 선생님이 물 자체를 언어의 관계망으로 의미화해서 그거를 명료하게 의식에 또렷하게 우리는 애매한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뭐는 뭐다라고 똑 떨어지게 해버려야죠. 그래서 명료하게 명증하게 의식에 떠오르는 거를 그게 자연과학의 명제예요. 뭐는 뭐다 뭐는 뭐지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근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기억나시죠? 피직스 이렇게 밑에 이렇게 형이 상학이 있고 하학이 있고 신학이나 뭐 이렇게 생각의 영역은 형이 상학이에요. 뭐 이데아 뭐 아니면은 하나님 이거 전부 다. 근데 이게 만져지고 우리 이게 자연 세계나 이렇게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 물 자체 먹고 마시고 이런 일상 생활 세계 그 물건의 세계 물 자체 자연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철학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 과학하고 철학하고 왜 갈라졌는지 말씀드렸죠. 과학은 알 수 있는 거 철학은 알 수 없는 거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어요. 진짜로. 탈레스 이렇게 뭐 철학 과학의 시조 이러면서 나오면서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형이상학 하학 말고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이거 두 개를 구분짓고 교통정리하는 역할이 철학이에요. 철학이. 필라소피. 철학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철학의 과제예요. 경계를 설정하고 철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신의 영역, 종교의 영역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또렷하게 명제로 표현할 수 없고 뭔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계 자체가 스스로 드러난대요. 자기 스스로 우리한테 가끔씩 드러난대요.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이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미스테리. 진짜로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신비라고요. 세계는 스스로 드러나고 그리고 물 자체 중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상징계로 못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는 신비로 나타나고 세계 그 자체가 신비라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 뭐냐면 명제로 언어로 언어화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거는 매 순간 우리가 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신비로 드러나는 일상. 신의 세계는 아니니까 그거 말고 뭔가 있죠. 그런 거 있죠. 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추리해내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되고 명제로 밝혀야 되고 과학과 수학이 그거 말고 다른 영역도 있다고요. 그래서 학문이나 논리가 할 수 없는 그 극단에서 우리가 추리할 수 없고 명징하게 밝힐 수 없는 그거 말고 삶의 아름다운 신비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두 개의 영역이 별도로 있다. 가끔은 그 신비의 영역을 밝혀서 이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오기도 하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과학만 해라 그게 아니었다고요. 말할 수 없는 건 하지 말고 입 닫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두 개의 영역이 있다. 신비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말로 이 세계는 모두 가둘 수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부르는 어떠한 명사로도 저의 존재가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더 있죠. 네, 그래서 신비로운 세계. 언어 너머 이 세계는 스스로 드러나는 세계가 있고 말함의 영역을 넘어서는 보여줌의 영역이 있고 둘의 경계에서 철학의 역할은
물 자체의 세계를 향해서 점점 탐구하는 것도 멈추지 말고요. 신비로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 때로는 그 속에서 여기 있죠. 그게 언어 맥락에 들어와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삶의 다원성. 우리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뭘로 유명하죠? 언어 게임이라는 거 만든 사람이죠. 그 말을 말 만든 사람. 랭귀지 게임이다. 그래서 제가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벽돌이라 그러는데 공사장의 벽돌, 물리시간의 벽돌 다르죠. 그래서 어느 게임인지 보시라고요. 지금 선생님들은 과학교육론, 질적연구라는 언어 게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철학이라는 거. 왜냐면 AI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뭐 아니할 말로 나중에 애 낳아주는 AI도 등장하고 뭐 모든 것이 바뀌어도 인간의 실존, 철학, 사유 그거는 얘가 대체 못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덜 힘들지 않을까.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실존.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함안에 이 세계는 모두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언어 맥락에 이 신비의 영역이죠. 말할 수 없는 여기 형이상학의 영역. 이 중에 어떤 거는 다시 언어 영역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밝혀낸 언어 맥락 속에 들어와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는 다원성이 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랭귀지 언어 게임이다. 맥락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쓰인다. 똑같은 벽돌이라도. 그래서 용도 이론이란 걸로도 연결이 돼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신비는 그 언어 밖의 신비를 체험하고 다시 의미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랭귀지 게임이 존재한다. 언어 형식이 존재한다. 자연과학의 언어가 있고 철학의 언어가 있고 예술의 언어가 있고 미학의 언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어적 전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저희가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물 자체, 나를 본질을 뭐라고 하든 간에 나를 존재를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나라는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만감이 교차한다. 이거 말로 해보세요. 지금 너의 느낌을 말로 해봐. 언어로 미처 표현 못할 때 많죠. 그래서 결론은 비트겐슈타인은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면 안 되겠다. 논리실증주의가 아니다. 아니에요. 자기도 아니라고 그랬고 이 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 양반은 논리실증주의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교주로 삼았던 비트겐슈타인이 의외로 그게 아니었음을.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언어가 사물을 죽인다. 그러면서 제가 슬쩍 넘어갔던 거 있죠. 은유다. 이상한 말 썼죠.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전에 linguistic turn 용어도 알아두세요. 요거 하고 있거든요. 비고치키가 학습이론을 언어적 관점에서 전혀 다른 시어리를 제공하잖아요. 언어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난다. 이거 철학에서 보면 정말 좀 원초적인 진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 철학은 주체와 세계. 이거 제가 맨날 이렇게 칠판에 도식 그리는 거 있죠. 밖에 리얼리티가 있고 리얼리티. 뭔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젝트. 주체, 객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거 두 개만 생각했거든요. 아주 오랜 동안. 발견한다 그랬다가 발견이 이쪽이구나. 들어온다고 상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들어온다가. 근데 내가 찰칵 내가 의미화한다 그랬다가. 근데 그게 또 현상학이 나도 보고 얘도 지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다가. 그러다가 여기다 언어가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얘를 절대 직접 못 만나는구나. 언어를 매개로 만나는구나. 저에게 붙는 수많은 명사들 있죠. 여자, 선생, 뭐 붙여보세요. 촌티 뭐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은유예요.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고 영순이는 선생이다. 이거 은유예요. 영순이가 선생일까? 뭐 이렇게 해보세요. 네.
구글 클래스룸에 맨날 영순이라고 아이디가 떠가지고 그 못 바꾼대요. 그래서 보시면 현대 철학 주체와 세계 사이의 제3의 층 언어의 층이 들어가는 걸 링귀스틱 턴이라고 불러요. 혁명이에요. 코페르니쿠스의 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언어적 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